안녕하세요, 동강입니다. 자, 오늘은 간호사에서 탈임상을 하고 소방공무원 쪽으로 간 분을 모셔봤고요. 현직 소방공무원이고 저랑은 개인적으로 형동생을 하고 있는 사이고 공직에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원해서 좋지 못하게 모자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형 소개 먼저 한번 해주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한번 말 좀 해줘.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공무원이 아직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마다 워낙 편차가 크고 지방마다 모든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을 하고 있는 간호사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구차를 타고 있어요. 소방 쪽에 있는 차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차 중에 스타렉스 차량 중에 구차라고 써있는 그 차량이 제가 주로 타고 있고요. 출동을 해서 환자 응급처치를 먼저 해주고 적당한 병원을 선정을 해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간호사분이 질문을 한 건데 일이 많이 힘든지 그리고 당직 같은 것도 많던데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 워라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든. 이게 참 사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호사분들이 일하고 하는 것을 나도 해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당직이라는 게 있으면 24시간 동안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 힘든 시도를 갔던 동기들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임상보단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있는 데는 나는 정말 만족을 해. 워낙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나한테는 워라밸이 있는 곳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당직을 하고 이제 밤근무를 계속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고 하시면은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하거든. 괜찮은 것 같아. 워라밸도 만족을 하고 모든 점에서 좋아. 소방공무원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호사분들께서도 소방을 많이 준비를 하잖아.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해주고. 그렇지. 이게 내가 인터넷으로만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한계가 많더라고. 근데 우선은 경력 2년은 필요해. 어디 경력인지는 사실 보지를 않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어디 임상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그걸로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원이든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근무를 해서 들어오면 되고 우선 필기, 실기,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거치고 우선 필기를 만약에 내가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기를 붙었어. 근데 다들 간과하는 게 뭐냐면 우선 필기를 붙고 실기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난 그게 항상 안타까워. 왜냐면 소방 체력이 하급부에서 한두 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체력에 대해서 1점이라는 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30% 정도는 항상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30% 이상이 떨어지고 아니면 한 20% 정도 떨어지는데 시험까지 필기를 붙었는데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도 좀 꾸준히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면접은 뭐 항상 어느 곳에서나 가든 그런 면접이랑 비슷하긴해. 물론 우리 업무와 비슷한 걸 물어보지. 뭐 병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화재 대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지 그런 걸 다 여러 개 준비하니까 면접은 따로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필기랑 체력 준비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면접 준비를 하면은 아까 경력 이야기를 했는데 2년 경력을 쌓아야 된다 그랬었잖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병으로 갔을 경우에 그걸 한번 얘기해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나는 10학번이거든. 근데 그 위에 선배분들이 생각보다 남자 간호사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 그래서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 모르고 그냥 군대를 먼저 갔던 것 같아. 근데 뭐 지역마다 다 달라. 이것도 서울이냐 경기냐 뭐 여러 지역마다 인정하는 조건이 다르지만 면허를 따고 군대를 가면 보통 의무병 경력을 인정을 해주기도 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를 대대에서 했는지 사단에서 했는지 그걸 어느 규모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 나도 사실은 의무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따고 장담은 드릴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거는 좀 찾아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다녀오고 나서 내가 21개월이든 24개월이든 채우고 나서 몇 달 정도 채워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다른 사람보다 2년 단축할 수가 있지. 그게 엄청난 메리트야. 직업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돈이지. 그치. 그래. 그 월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이게 좀, 어차피 뭐, 밝혀져 있는 월급이니까. 내가 한 1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0, 한 60에서 70 정도 받는 것 같아. 그게 세후로? 세후로. 세전이면은 내가 군대를 다녀온 입장이기 때문에 군대 다녀오면 경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여금이라고 이제 소방 공무원 연금을 내는 그걸 더 내는 게 있어. 그거를 난 지금 더 내고 있어서
8, 9만 원 정도가 더 까이고 있거든. 좀 더 까이긴 한데도 그 정도 돈이 나와. 야간 근무를 내가 계속 쓰고 당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초과 수당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즉 군대를 갔다 와서 호봉을 인정받기 때문에 기여금을 낸다라고 요약이 가능하겠네. 그거를 몇 년 동안 낸다고? 내 군대 다녀온 만큼. 그럼 2년 동안만 내고 그 뒤로는 안 나간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정도 받는다는 거는 공무원이 되게 좋은 게 호봉도 오를수록 월급도 오르고 그렇지. 연금도 쌓인다라는 게 큰 장점이지. 그렇지. 간호사는 아무래도 초봉이 높고 월급 상승률이 높진 않은 직업이잖아요. 그치? 그렇지.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장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워라벨이 간호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다고 들었으니까 ER 업무, 즉 응급실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많이들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아마 이 질문 하신 분은 아마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것처럼 근무를 하면 되냐라는 의도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치. 아무래도 응급 환자가 길거리에 있을 때 출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니까. 물론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처음 우리가 먼저 접자분들이랑 보호자들을 접하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인 측면에서 더 접촉한 게 커.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초동대처지. 먼저 우리가 그분들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 얼어달래주고 그 다음에 응급실로 그런 넘긴다. 날씨로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내가 만약에 정말 확진이 있다면 이 환자분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실 가셔서 이런 근무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근무했던 게 확실히 도움이 되긴 돼.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줄 아니까. 환자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알겠지만 진정하시고 환자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안심을 하셔. 우리가 좀 전문가답게 이야기를 딱 해주시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 건 알잖아. 그래도 같은 소방공무원이니까 구급직으로 갔더라도 화재 현장으로도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119 구급대원은 보통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또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거든. 화재 현장도 가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화재 현장을 가냐는 게 직접 내가 불을 끄고 환자를 내가 꺼내오냐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시도마다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먼저 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나는 안 해봤어.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것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사실. 근데 나는 아직은 안 해봤어. 우리가 선배들은 했었대. 실제로 간호사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불 끄는 화재 대응 진압부터 해라라고 해서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었어. 그 간호사로 들어갔다는 게 9급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맞지? 특채 9급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한 반년 정도를 타셨던 분도 있어.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화재 현장도 이제 어디가 화재가 났냐에 따라 달라. 대형 화재면은 무조건 가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 구조하러 들어가진 않아 우리가. 직접 불을 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보조 역할을 많이 하지. 공장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 진화가 힘들어. 가연성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 유독가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보내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9급이라고 해서 숫자 9급이 아니라 맞지? 숫자 9급이 아니라는 거. 이거 그리고 9급과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도 가나? 응급구조사가 원래 메인이었지 지금.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도 되나?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앙숙이 어찌 보면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 근데 막상 나도 솔직히 그걸 듣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서로 도와주는 대원들이다 보니까 나는 이분이 구급 대원이라고만 알았지 이 사람이 진짜 간호사인지 응급구조사인지를 모르고 근무하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도 많았어. 그럴 정도로 그럴 잘 정도로 어울린다. 서로 그냥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밖에서 봤을 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랬어. 그래, 결국에 9급은 환자를 위험 상황에서 데려오면은 그렇지. 그 응급처치를 해주는 사람, 구조는 진짜 응급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치?